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이그노벨상 상당히 자인무도한 화장실에 잘 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인간을 되게 시험에 들게 하는 학대하는 게 아닌가. 아니 연구윤리위원회 난 이게 아이들이 어떻게 통과했는지 진짜 신기해. 아, 이거는 정말 통과시키기 쉽지 않은 그런 연구인데 지금은 쓸모없어 보이지만 혹은 이딴 연구를 왜 해 싶지만 삶을 발전시키는 그런 연구들이 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는 결정을 더 잘하는 방법. 소변을 최대한 참아라. 어떻게 소변을 참는데, 오줌을 참는데 돈 버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 연구가 진짜 이그노벨상을 받는 연구의 표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Nobel Prize in Medicine is awarded this year to Miriam Tuck of the Netherlands for demonstrating that people make better decisions about some kinds of things when they have a strong urge to urinate. 정확히 얘기하면 소변을 참고 있을 때 더 나은 결정을 하더라. 이 연구는 크게 4가지 연구가 있었는데 첫 번째 연구는 그냥 너 얼마나 화장실 가고 싶니? 라고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스트룹 테스크라는 아주 기본적인 테스크를 하게 해서 이걸 얼마나 잘하나를 봤습니다. 어떻게 읽죠? 빨강, 이건 어떻게 읽죠? 검은색, 이거는 파랑. 스트룹 테스크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억제할 수 있는지, 자동적인 충동을 얼마나 억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부터 이렇게 적정한 양의 물을 먹었습니다. 적정한 양이 어느 정도냐면은 700ml 정도. 근데 700ml도 한 번에 마시기에는 작은 양이 아니에요. 예, 그쵸. 작은 양은 아니지만. 근데 우리 중에 누군가 좀 마셔봐야 된다고 했을 때 예. 이게 행동을 연구하는 거잖아. 아, 언어잖아. 그렇네요. 판단이잖아. 그래서 700ml를 마신 다음에 이 스트룹 테스크를 얼마나 잘하나를 봤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소변을 참고 있을 때 이거를 더 잘하더라라는 겁니다. 한 2만 원 정도를 지금 받을래? 아니면은 4만 원 정도를 한 달 뒤에 받을래? 의사결정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지금 2만 원 받을래요? 어휴, 한 달 후에 4만 원이죠. 이 연구의 전제 조건은 이 한 달 뒤에 4만 원이 더 올바른 결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더 잘 참아서 올바른 결정을 했냐. 700ml를 먹고 난 뒤 이렇게 소변을 참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더 나중에 4만 원 받을래 라고 결정을 많이 내리더라. 즉 참을성이 넓게 퍼지더라라는 상당히 재미난 얘기죠. 참고 있으니까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그런데 시야가 좁아지면 봐야 되는 것만 볼 수도 있겠죠. 오로지 이율이라고 보는 한 가지에만 딱 집중을 하고 시야가 좁아지면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더 맞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연구는 물을 먹지 않고 화장실을 연상시킬 수 있는 단어들만 쳐다보고 있어도 나도 모르게 화장실이 가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화장실을 참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결정을 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오줌 싸기 인형을 쳐다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연구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소변을 참는 것이 다른 걸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상당히 재미난 얘기죠. 사실 이그노벨상을 받은 연구는 2개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건 이게 같은 해에 소변을 주제로 각각의 이그노벨상이 나왔느냐, 이것도 참 재밌는데 이 2개의 연구가 결국은 중첩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연구 모두 시야가 좁아졌는데 시야가 좁아지면 안 좋아지는 결과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오히려 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보면 시야 좁아짐의 효과는 뭐 마찬가지로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연구가 진행됐다면 결과가 조금 더 재밌게 나왔을 것 같아요. 소변을 참는다는 걸 우리나라가 훨씬 더 이걸 엄격하게 가르쳐요. 어렸을 때부터 이걸 자꾸 참는 연습이 많이 되어 있어서 자기를 조절하는 이제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지나치게 목이 마르거나 지나치게 화장실을 많이 가고 싶으면 수행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아주 유명한 최적 각성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억제예요. 그리고 특정 지점을 넘어서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억제가 아니라 의지력을 투자해서 무언가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더 못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지점을 넘어서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학적으로 소변을 참는 데 좀 유리하게 만들려면 뭔가를 안 하는, 계속 누르고 있는, 억제하고 있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되지도 않을까요? 저는 아예 딴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변도 마찬가지고요. 무언가 지금 생리적인 욕구가 생기면 생리적인 반응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예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여기에 집중하지 않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실제로 모든 급한 건요, 화장실 문 앞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거든요. 화장실이 저 앞에 있다 하더라도 화장실이 앞으로도 많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적으로 자기를 속일 수 있는 재치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재미난 연구가 하나 있어서 제가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소변을 참고 있으면 거짓말을 잘하게 되더라. 똑같이 700ml 정도 물을 마신 다음에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했더니 다 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할 때 왜 거짓말에 실패를 하느냐? 쓸데없는 얘기 더해서. 이니비토리 이펙트, 억제 효과라는 얘기가 나온 게 억제 기제라고 하는 게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소변을 참는 것이 다른 걸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안 해야 될 걸 안 해야 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항상 잘 알고 계신 거죠. 뭐 거짓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반대로 상대방이 거짓말했는 걸 밝혀내시려면 거짓말을 쭉 들어주시고 그걸 거꾸로 얘기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밝혀내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거짓말대로 순서대로가 아닌 역순으로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무슨 영업 비밀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 이러니까. 가슴이 두근거릴 때 하는 결정은 좋은 결정일 수가 없지만 차분한 상태에서 가슴이 두근거리게 만드는 결정은 굉장히 좋은 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나를 흥분시키는 걸 선택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결정이 아닐까라고 저는 선택의 순간만 딱 좁혀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계속 참으면 의지력을 계속 사용하게 돼서 다른 거를 잘 억제하지 못하게 되거든. 우리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충분히 에너지를 보충하고 그래서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에서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가진 자원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많은 장면에서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결정도 해야 되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하는 그 순간에는 노고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게 현명한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먹을 게 바로 앞에 있는데 먹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먹을 게 있는 근처로 가지 않거나 음식 자체를 치워버리는 거죠. 맞아요. 실제로 공장 라인에서 일하는 분들이 휴대전화를 보다가 사고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제발 보지 맙시다라고 캠페인을 했는데 절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노고는 뭡니까? 휴대전화를 제발 가방에 넣읍시다. 반드시 주머니에 넣읍시다. 그런데 그렇게 바꾸니까 가시적으로 눈에 띌 정도로 사고나 아니면 실수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기본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네.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거다. 그걸 하고 싶을 땐 참아야 되나요? 해야 되나요? 이 연구가 해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eace Prize this year is awarded to Richard Stevens, John Atkins, and Andrew Kingston. Thank you very much. 이제 참 재밌는 건 실제로 자기 부인이 아이 낳을 때 그렇게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의료진이나 산모 돌봐주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다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 얼마든지 있는 일이라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러면서 혹시 욕을 좀 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좀 덜 느끼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관심을 실제로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방식으로 쓸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죠. 예, 이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하면 Swearing as a response to pain, 고통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욕이라는 겁니다. 연구 자체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아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게 했을 때 욕을 하게 하고 욕을 하지 않게 하고
찬물에 손을 담근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동시에 심박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즉 맥박이 얼마나 더 빨리 뛰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고통스러운 조건에서 욕을 하는 경우에는 더 잘 참게 되고 덜 고통스럽게 느낀다. 그리고 이런 효과는 여자들의 경우에 조금 더 낫더라. 이 주댕이로 족구하고 앉아있네 이 전만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더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는 게 사회적으로 조금 더 용인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럼 네 마음을 어떻게 알아 이 같은 이런 그지같이 말다 말을 해. 상대적으로 욕의 효과가 감소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약을 많이 안 드셔본 분들이 약발이 잘 예, 그렇죠. 받는다라는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실제로 습관적으로 욕을 하시는 분들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욕을 해도 그 효과가 확실하게 떨어지고요. 그리고 굉장히 절망적인 쪽으로 자꾸 상상하시는 분들은 효과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도 논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낙관적인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좀 그런 편입니다 하는 분들은 어려운 일이나 좀 고통스러운 일 있을 때 에이 하면서 욕을 좀 하시는 게 꽤 괜찮을 수 있죠. 게다가 이분은 욕 연구의 대가예요. 2009년부터 한 10년 동안 내내 욕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절반이 다 욕과 관련된 연구입니다. 운동을 할 때 욕을 하면 훨씬 더 내가 힘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부글부글 끓으면 욕을 더 유창하게 한다. 열받게 하면. 네, 그렇죠. 네. 둘 다 비디오 게임을 시켰는데 한쪽은 1인칭 슈팅 게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계속 쏴야 되는, 다른 쪽은 골프 게임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슈팅 게임을 시킨 쪽이 욕을 훨씬 더 유창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욕을 하면, 손가락 욕을 하면 고통이 감소될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아가야로 셔터 마우스. 그리고 욕은 새로운 느낌을 주기도 하고 재미있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파우치라는 단어하고 트위치 파이프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Fouch, twist pipe, Fouch twist pipe. 새로운 욕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은 대부분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욕 좀 해봐, 나. 낙인 찍는 단어. 이런 싸가지 없는 개 너무 개 호로 그런 단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욕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휘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욕을 한마디 딱 내뱉어버리면 내 감정이 다 한 번에 전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른 언어를 쓸 이유가 잘 없죠. 한편으로는 습관적으로 욕을 하시는 분들이 언제 욕을 하냐면요. 물리적인 지휘건, 사회적인 지휘건 간에 주로 아랫사람들한테 하죠. 저권력자라고 하죠, 심리학에서. 저권력자에게. 그 과정에서 엄청난 우월감을 느낍니다. 진짜로 자기가 우월하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욕을 안 합니다. 자기가 우월하다는 자신이 없는 경우,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걸 만들어내려고 센 척하는 게 바로 이제 욕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도취돼 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게 또 왜 위험하냐면 자기가 정말 잘해야 되고 잘 보여야 되는 그 사람 앞에서 국제력을 완전 상실한 날 자기의 습관화된 욕이 확 하고 나오더라고요. 욕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충동성 조절을 잘 못합니다. 충동성 조절을 잘 못한다라는 의미는 인간의 뇌에서 제일 중요한 이 전두엽의 발달,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욕을 계속 듣게 되면 전두엽이 기능이 위축되는, 그래서 뇌에도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욕을 많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좋지 않다. 심지어 그냥 듣는 거, 리스닝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안 좋은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언어폭력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결국 창조적이거나 능동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부모이든 아니면 선생님이든 아니면 직장의 상사든 욕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근시안적 관점을 절대 오래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욕을 하는 사람은 깊게 생각 안 하고 욕합니다. 근데 욕을 듣는 사람은 그걸 자기한테 투영해서 해석하잖아요.
주먹으로 때리는 거나 똑같은 짓이죠.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지금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저희가 지금 계속 요게 긍정적인 기능을 이야기해 왔는데요. 요게 긍정적인 기능은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껴서 자기의 고통을 덜어주는 거고요. 이걸 남에게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건 완전히 부정적인 기능이죠. 그래서 욕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인간이 고통에 대한 버틸 수 있는 내성이 강해질 때가 부모님과 자식, 가족 생각하고 있을 때 버틸 수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가족 생각으로 잊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을 느끼면 아프면 아프다라고 표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표현을 해야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좀 스스로 배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게 훨씬 더 고통도 참게 하고 스트레스도 줄여준다. 참는 것보다 적절하게, 적당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앞으로 좀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걸 느끼게 해주는 연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참. 요게 가장 큰 문제는 남들이 들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클 수 있잖아요.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여기다가 대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년형 아 잠깐만 다 들리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네. 이년형 그쪽으로 안 갔으면 싶습니다. 예, 많이 상처받았어요. Ig Nobel Prize for Psychology is awarded to Peter Jonassen. 일반적으로 아침형 인간을 더 바람직한 인간으로 생각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왜 중요하냐? Creature of the Night, Chronotypes and the Dark Triad Trait. 늦게 자는 저녁형 인간이 어두운 세 가지 특징, 사이코패스, 자아도취, 마키아벨리즘과의 굉장히 높은 상관을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심리학에서 일반적으로 인간의 어두운 세 가지 측면을 얘기해요. 나르시시즘, 자존감이랑 좀 다르죠. 사이코패스, 상대방의 감성 체계에 전혀 공감이 없는 거죠. 마키아벨리즘, 나의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을 능수능란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도구처럼 무시무시한, 정말? 이라고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연구입니다. 영국 대학생 26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거죠.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간다면 주로 해가 있을 때 활동을 할 거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상황들이 훨씬 많겠죠. 그러면 협동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고 성격도 그런 부분이 더 발달하겠죠. 반면에 야간에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혼자 활동을 하시는 게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안 좋게 변하면 이제 자아도취까지 가게 되는 거겠죠. 남을 크게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쪽으로 성격이 발달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연구자는 우리가 사회 구성 요소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타난 적응의 과정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연구 소개해드리면 그러면 난 저녁형 인간이니까 어두운 측면이 되게 많구나. 이건 지금 상관 연구거든요. 두 변인이 관련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원인이 된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무조건 늦게 잔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측면이 다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르시시즘, 사이코패스, 마키아벨리즘은 우리 인간이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다 있겠죠. 문제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다른 사람과 공존을 하냐는 거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 라고 계속 배워왔습니다. 그렇지만 고흐 같은 경우는 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아침형 인간이라서 그랬고 저녁형 인간이라서 그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의 개인차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떤 연구가 있냐면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를 파악하고 이 사람들한테 IQ 검사를 합니다. 아침형 인간한테 아침에 해봅니다. 그리고 저녁 때 해봅니다. 저녁형 인간한테 저녁 때 해보고 아침에 해보기도 하죠. 그랬을 때 아침형 인간한테 아침에 한 경우랑 저녁형 인간한테 저녁에 한 경우 그 반대의 경우보다 IQ가 한 6 정도 높게 나옵니다. 엄청난 수치인데 6이면? 그만큼 머리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장 잘 활동할 수 있을 때 시험을 받냐 아니냐가 무려 IQ가 6 정도가 차이 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
아침형 인간이랑 저녁형 인간이랑 어느 쪽이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 이런 구분을 하는 연구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아침형 인간은 일과가 끝난 저녁 시간에 훨씬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요. 저녁형 인간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아침에 훨씬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일과를 본다? 그건 내가 원래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훨씬 더 여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개인차를 굉장히 무시해왔다는 거죠. 잠 가지고 욕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번역도 못하잖아. 너 잠이 오냐 지금 막 이런 거. 나라 전체가 잘 안 자고 잠을 죄악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안 자요. 네. 롱슬리퍼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살아나기. 하지만 문제는 잠이 부족한 다음 날 우리가 무엇을 못하는가. 제가 잠을 잘 못 잤더니 실수를 자꾸. 잠에 대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전두엽에 해당하는 논리연산력에는 오히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런 능력은 많이 안 떨어진다. 자기의 습관, 그중에서도 나쁜 습관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면접, 수시 입시에서 면접하는 걸 지난 8년 동안 수천 명을 살펴본 거죠. 학생들이 잠을 못 자고 와요. 자기 인생의 중요한 날이 면접이니까. 그런데 이 학생들이 준비해온 대답을 웬만큼 다 잘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어떤 질문을 해도 내용적으로는 크게 흔들리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들 앞에서 자기 습관 하나씩을 다 보여주고 나가요. 열 명 중에 3명이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다리를 꽈요.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나가면서 불을 끄고 나가요. 인사하고 나가는데 다시 잠궈요. 우리를 다 가둬놓는 거죠. 합격이라고 말할 때까지 안 나갈 기세로 문을 잠궈버리는. 잠이 부족하면은 우리 인간이 그 다음날 사회 속에서 자기의 습관을 제어할 수 없다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건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네. 내 노력의 결실이 더 잘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게 내가 몇 시간 자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건데 수면에 대한 일기도 필요해요. 오늘 나의 말과 기분과 행동에 점수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숫자 하나만 더 적으세요. 나 그 전날 몇 시간 잤나. 몇 시간 자야 되는지를 인식하고 있지 못한 뇌는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날을 더 대비시키는 겁니다. 나는 몇 시간 자야 되는 사람으로 태어났는가를 한번 알아내시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하나를 알아내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몇 시간 잤냐 옆에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깼냐. 나한테 맞는 수면 양과 적절한 수면 타이밍. 자, 그렇게 찾으신 다음에는 잠을 주무시는 공간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침실에 TV 놓은 분들 많아요. 침실에 TV 치우시고 스마트폰 충전기 거실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잘 잘 수 있지 않을까